안녕하세요. 범고래입니다. 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범고래입니다. 오늘 종목은 KSP입니다. KSP와 그 현재 조선업 상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SP 현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중소형주고요. 기본 투자 아이디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부터 조선업종의 본격적인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소보다는 기자재를 보고 있고 기자재 중에서도 핵심 기자재인 엔진 보고 있고요. 엔진 중에서도 엔진 부품이 가장 이제 가격 전가력이 높고 이익률이 가장 높아가지고 KSP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요 설명드리면요. 이제 엔진 부품하고 형 단조품을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제 2016년도에 한번 크게 이제 망가졌다가 회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주주는 금강공업이고요. 네, 기업 회생했던 사유는 뭐냐면은 대주주인 한국공작기계가 자본 잠식이 됐었고 이때 KSP에 이제 대여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상환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대주주인 한국공작기계가 상환하지 못해서 전액을 이제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었고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자본이 잠식되면서 이제 크게 흔들렸었고요. 그다음에 금강공업에 인수돼 가지고 이제 살아났고 2019년부터는 꾸준하게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중에서 2019년도부터 흑자를 이제 기록한 기자재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4년 연속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KSP를 선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조선 기자재 중에 최고 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 흑자 전환도 가장 빠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ROE가 2021년에 9%부터 2022년에 13.2, 23년에 18.2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제 흑자를 찍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밸류가 높습니다. 지금 PBR이 2021년에 2.6배, 22년에 1.9배, 2023년에 올해는 2.7배 정도 예상되고 있고 현재는 2.77배 정도. 이거보다 좀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밸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부품은 이제 엔진 배기 밸브고요. 글로벌 라이선스를 이제 국내에서는 이 KSP를 포함해서 3개사 정도가 가지고 있고 이제 전 공정 모든 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KSP가 유일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형 단조품은 이제 플랜지로 불리는 관이음새가 이제 주요 품목이고 주요 납품처는 플랜트 건설 장비, 조선 방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 중에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인 배기배부 스핀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 뚜껑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 단조품은 이제 워낙 다양해가지고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부품부터 이제 프렌지 부품이 주요 부품이고요. 이 프렌지 부품은 이제 관 사이에 들어가는 이음새입니다. 유사한 그 기업으로는 대형 프렌지를 생산하는 태웅이 있겠습니다. 이 프렌지 부품은 단조 부품으로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SP는 대형 프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 관과 관을 이어주는 이제 프렌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 링 기어 부품 그다음에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샤프트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현황은 이제 원래는 엔진 부품과 형단 조품이 반반이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보시면 22기, 23기, 24기 보시면은 엔진 부품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고 형 단조품 비중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엔진 부품의 Q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엔진 부품의 이제 판가가 급속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64대 20, 기타가 16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가를 볼 텐데요. 판가를 보시면 지금 엔진 부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22기에부터 23기 1년 동안 33%가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20% 꾸준하게 판가가 증가하고 있고요. 음, 반면에 원재료는 이제 22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그 철강 제품들 가격이 크게 뛰면서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제 올해는 이제 원재료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앞으로 많이 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하고 이익률을 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이제 이 오렌지색이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도 2021년 이래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네,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2분기 연속으로 찍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3분기도 역시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평단조품도 꾸준한 OPM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이익률이 2분기에 최대였는데 뒤에 이제 3분기 걸 보충해 놨는데요. 죄송합니다. 3분기 거 보충해 놨는데 3분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률은 조선소나 기자재 통틀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아마 그만큼 밸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수주 잔고는 2분기에 다소 꺾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 나고 주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사실 3분기에는 수주 잔고까지도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나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은 지금 현재 엔진 부품 부분은 거의 풀캐파 돌리고 있고요. 현관점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90% 가까이 풀캐파 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증설 진행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생산 목표로 증설 진행 중에 있고 증설 부분은 이제 형단조 쪽은 안 하고 있고요. 이쪽 엔진 부품 쪽에 증설이 예정돼 있고 증설량은 현재 생산 실적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 추가로 지금 목표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고랑 제공품 현황 보시면요. 재고랑 제공 이제 원재료, 제공품, 그다음에 제품 재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원재료하고 제공품 현재 만들고 있는 부품들 증가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착품도 증가하고 있고요. 재고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납품할 게 많으니까 많이 찍어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쪽에 요 데이터들은 이제 다른 블로그에서 제가 참고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도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만드신 게 더 깔끔해가지고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네, 그렇게 언급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최대 매출 기록할 전망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주요 공급처가 이제 HD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HD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STX 중공업을 인수했거든요. 그 인수 목적이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물량이 굉장히 이제 넘쳐가지고 캐파가 지금 딸린 상황입니다. 이제 그 물량을 이제 STX 중공업에 줘가지고 이제 좀 엔진 캐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STX 중공업을 인수했다는 게 이제 업계의 정설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STX 중공업에서는 기존에 HS 엔진이나 STX 중공업에서는 이쪽 KSP 쪽 이제 공급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쪽 엔진을 제작을 하려면 STX 중공업 쪽에서도 KSP 부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 고객사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수주 확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설명드렸고요. 이쯤에서 이제 그러면은 조선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 어려웠느냐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발표자를 만들고 나서도 좀 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주량 감소 YoY로 샀고
그다음에 과연 이익이 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이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수주잔고 전년비인데요. YoY로 보면은 크게 감소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 가지고 수주량 감소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수주량 감소가 왜 일어났냐를 좀 봤더니 지금 올해 조선소에서 수주받은 물량은 27년도, 28년도분이고요. 요 밑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29년도 네 인도분까지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6년 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5년, 6년 후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수주를 받는 거는 발주사 측에서도 아니면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4-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주는 이제 보통의 수주 산업들이 3 년치 정도의 수주를 아주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4-5년 뒤 공급받을 물량도 발주가 인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선사나 조선소 측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발주량이 크게 줄었는데 수주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이 반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종별로 보면은 현재 이제 LNG 캐리어는 거의 끝물입니다. 이번에 카타르까지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어 보이고요. 네. 컨테이너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발주가 계속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환경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선대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컨테이너도 거의 끝물입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인제 탱커와 인제 생산 시설 네 플랜트입니다. 시추 그다음에 생산 시설 FPSO나 드릴링이나 FLNG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과거 2008 년도부터 2010 년도 슈퍼 사이클하고 이 지금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LNG 캐리어 나오고 예 컨테이너로 시작해서 탱커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나오고 이 순서였거든요. 지금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뒤에서 이제 표를 보면 말씀드릴 건데 현재는 탱커 오더북이 최악입니다. 네. 그만큼 '선대가 다 노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말씀 보시면은 예 요 크루드 탱커가 원유 운반선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인제 딜리버리 스케줄 인도에 비해서 오더북이 얼마냐 봤더니 2.8% 굉장히 낮죠. 예를 들어서 이 LNG 캐리어랑 비교해 보시면 LNG 캐리어는 무려 오더북이 52.4 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전체 선대의 50 절반이란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컨테이너는 25% 입니다. 이건 이미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 남은 건데 상당히 지금 신제품으로 많이 교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크루드 탱커나 오프쇼어 즉 인제 해양 플랜트 이쪽 이 2.5, 2.8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잠시 소강 상태지만은 탱커나 인제 해양 플랜트 쪽에서 수주가 다시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탱커는 지금 주로 인제 소형선, 중형선 위주로 중국 조선소의 발주가 인제 드문드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어떤 리포트에서는 "중국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탱커는 인제 저렴한 중국 조선소부터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도크부터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현재 26 년도, 27 년도 수주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풀캡합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수주는 앞으로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선소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제가 그 3대 조선소를 다 뜯어 봤는데 결국은 "2 분기 매출 감소분은 조업 일수 부족이다."라고 인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사실 뭐 마땅히 핑계댈 건 없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은 인도 지원 공시가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배상에 대한 어떤 공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인력난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인도 지원이 앞으로 일어나면은 인제 그 지원에 따른 이익 손상뿐만 아니라 이 인도 지원에 따른 배상 문제가 얽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 배상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일당 10억씩 물립니다. 그러면 한 달만 지연되어도 막 인제 300억 이렇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밀리면 뒤에 있는 배들이 줄줄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소 투자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보시면은 이게 그 뭐 현대계열 3사 다 똑같이 나오는데 결국 조업일수 하락이다. 조업일수 하락에 따라서 이제 OPM이나 이런 것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4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에 반면 이제 기자재 부문은 뭐 수주가 다소 감소하고 매출이 뭐 다소 감소하고 이제 조업일수가 이제 부족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익단에서는 사실은 2분기까지도 크게 손상된 게 없고 3분기 역시도 손상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익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기자재 쪽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꺾였었는데 HS 엔진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 데이터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신조성과를 보시면은 여전히 신조성과는 전 선종에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고요. 후판 가격은 보시면은 네, 신조성과 대비해서 후판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조선 산업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는 적자였고 3년도에는 대부분의 조선소 및 기자재가 흑자 전환을 했고요. 2024년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현대중공업의 이제 인도 사이클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에 인도될 이제 선박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가가 100에서 105 이거는 이제 선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120 사이 정도가 주력 물량이었으면은 2024년도에는 절반 가까이가 이제 115에서 120에 해당되는 이제 고선가의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후판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고선가의 선박이 인도되면서 대부분이 다 이제 헤비테일 구조라 그래가지고 인도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익과 현금 흐름이 내년부터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사들도 잘하면은 조선소들도 두 자릿수 이익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조선소 여담사 말씀드리면 조선소는 1타를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가 관리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 다음이 현대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오션은 사실 이익률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적자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해양 플랜트 적자 물량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오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현대계열,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런 순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요 산미금속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만 올려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좀 많이 파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산미금속을 KSP가 인수할 뻔했는데 알고 봤더니 금감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KSP가 인수하지 못했고 대신에 모회사인 금강공업이 산미금속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KSP랑 거의 연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인수하면서 KSP에 주식을 주고 산미금속의 인수를 받아오는 그런 조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혹시나 산미금속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뭐 이익률이 좋아지고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인수를 했겠죠. 근데 산미금속이 상당히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미금속의 이제 리스크에 따라서 금강공업이 만약에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KSP에도 썩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거 정도인데 다행히 KSP가 직접 인수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뭐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9월에 이제 금강공업 대주주인 금강공업이 이 산미금속에다가 이제 60억 정도 투하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공업이 산미금속을 확실히 살릴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채무 상환 작업으로 60억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금강공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밸류 보겠습니다. 네, 현재 2023년 이제 예상 BPS가 1,081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PBR은 2.43배,
딱 2,800원 엔진이 2.5의 수준이니까 '아 선박 엔진은 한 PBR 2.5 정도 받는구나.'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된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PBR 보시면은 이제 조선사들은 지금 2.1배, 2배, 2배 정도 지금 PBR 받고 있죠. 그다음에 기자재들은 그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그런데 이제 엔진이나 엔진 부품 쪽은 오히려 조선소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HS 엔진도 좋을 때는 네, 뭐 3배까지도 받았었고요. 요 그래프 잠깐 봐주시면요. 요게 인제 파란색 선이 자본총계인데 확 떨어졌죠.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제 기업 회생 갔을 때. 네. 그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액은 전에 있었던 2008 년도부터의 슈퍼 사이클을 넘어섰거든요. 시총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밸류가 높은 게 그 PBR이 이제 높은 게 PBR이 높기 때문이 아니고 BPS가 하락해서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자본이 확 감소하면서 BPS가 훅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BR이 높아진 것도 있거든요. 이 당시 PBR은 1.0배 미만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총과 매출액은 이미 전 사이클을 넘어섰는데 자본이 감소하면서 BPS가 감소하고 그 상대적으로 PBR이 높아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PBR이 이제 밸류가 높으냐에 대해서는 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면에 자본이 감소해서 PBR이 높아졌다고 하면 이제 자본이 증가해야겠죠. 예, 요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소 전체적으로 이제 옛날 그 시절을 보면요. 인제 요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2010 년도에 이익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었는데 시총 고점은 그거보다 3년 땡겨 가지고 미리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깐 이 조선산업도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주잔고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이익이 되느냐. 이제 수주잔고는 미래 매출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은 이제 밸류로 땡겨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수주잔고 따라서 주가가 오르다가 이익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되면은 그거를 일시에 땡겨 와서 밸류에 반영해 주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인제 예측은 아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빠르면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에는 땡겨오지 않을까 밸류로. 왜냐면 이제 이익의 최고점은 이제 현재 2026 년에서 2027 년, 2026년 정도로 대략적으로 인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보시면은 2026 년, 2025년, 6년 지나가면은 고선가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2025년, 6년 되면은 이때는 이익이 확 늘어날 건데, 그거를 어느 순간 밸류로 땡겨올 시점이 온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또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내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고거를 여기 이제 써 놨고요. 네. 그래서 KSP는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이익을 땡겨서 고밸류로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BPS 보시면은 인제 올해 예상치가 컨센서스 1,081 원으로 예측이 되고요. 내년도 1,248원 예측이 됐는데, 요 인제 BPS는 어떻게 추정했냐면, 제가 ROE가 이제 15% 씩 인제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ROE가 지금 한 18%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 형성돼 있거든요. 할인을 좀 해 가지고 10% 정도 할인해 가지고 15% 가정해도 인제 2024년 내년 BPS가 1,248 원이고 PBR 3배 받으면은 3,744 원. PBR이 인제 밸류 증가 안 하고 현재 PBR 그대로 유지해도 3,605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대략적으로 한 30%,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30% 정도 인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PS가 늘어나니까요. 네. 주담 통화 내용은 인제 리드 타임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봤고요. 가격 협상 주기는 뭐 반기 단위로 하고, 차입금 늘어난 부분, 네, 증설, 그다음에 애프터 마켓 존재합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결국은 인제
신제품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네. 지금 현재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애프터마켓이 훨씬 마진은 좋다고 하고요. 그 정도 하고 3분기 실적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3분기 실적 가시면 보시면은 영업이익 네, 여전히 늘어났고요. 순이익 네, 비슷한 수준. 네. 2분기 비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매출은 유지됐고 순이익도 늘어났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에 수주잔고, 순수주액 다 늘어났습니다. 실적 뭐 데이터 다 좋아요. 그다음에 판가 제가 여기다 분기 넣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넣어놨는데 22기, 23기, 24기 판가가 이제 뭐 수출에 있는 이제 대형 부품을 제외하고는 판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전 분야 다 좋고 재고자산 다 증가, 제공품 다 증가,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재고, 판가, 수주, 이익률, 매출 다 좋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네. 이런 상황이고 수주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주 금액 전체적으로 금액은 늘어나는데 수량이 줄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블로거들도 알아봤는데 아직 이제 답은 못 찾았는데 수량이 다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밸류를 다시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2023년 컨센서스가 1081원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분기까지 BPS가 1112원이에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 BPS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BPS는 쌓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2024년 예상 BPS도 1,200원이 아니고 1,300원이나 1,400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현재 PBR을 그냥 유지하더라도 업사이드는 30%에서 이제 40%, 50% 이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정한 건데 앞으로 BPS가 더 크게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제 업사이드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한 이제 3,700원에서 4,000원 사이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